새로운 역병이 또 옵니다.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역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그것이 콜레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질병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괴질 또는 윤질, 윤행괴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무시무시한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공포스러운 질병 역병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때의 그 콜레라 발생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 콜레라는 1817년 인도 서북부 캘커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820년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을 해서 북경을 거쳐서 드디어 1821년 그 중국에 상륙한 지 1년 만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그 음력 8월 13일, 양력으로는 9월 달이었는데요. 평안도에서 열흘 동안 1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때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콜레라가 총 그 19세기 말까지 5번에 걸쳐서 대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에피데믹에서 이제 대륙을 넘어서 가는 걸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조선까지 와서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거쳐서 이제 1822년 일본의 나가사키에도 이제 드디어 콜레라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조실록에는 괴질, 윤질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한의사들은 이것을 일단은 뭐 토사광난을 하고 그 고열로 사망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서습광난, 윤증광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병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1895년도에 콜레라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거를 그 중국문과 비슷한 호열자라는 병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1895년도에 호열자 병 소독 규칙이라는 그러한 그 규칙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콜레라 음역으로 이제 호열자가 공식 명칭으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1890년대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조실록에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10명 중 한두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뭐 걸렸다 그러면 90% 이상이 죽는다는 거죠. 초창기에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그 엄청난 역병이 와서 그야말로 19세기 조선인을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뭐 콜레라는 잠복 기간이 6시간에서부터 5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 감염되자마자 그냥 그 나타나는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된 것이 이제 설사, 복통, 구토, 발열인데 대부분 이제 탈수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뭐 그 분변을 통해서 또는 오염된 물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감염이 되는데 치사율이 초창기에는 50%에서 70%까지 됐고 그 189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5차례나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3년도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코흐라는 사람이 독일의 의사가 이게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균 때문에 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현미경으로 이제 발견한 최초의 이제 그 원인 세균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세균 때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방식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죠. 왜냐하면 물로 이제 그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상수도를 염소 소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백신을 만들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가 사실은 그 아직도 2001년도에도 우리나라에 콜레라 환자들이 몇십 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콜레라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이 하고 있는데 19세기와 다른 것은 이제 그 병을 잘 알고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국은 각국이 그 방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870년대 그 방역 체계를 갖춰서 그야말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해양 검역에서 40일 동안에 있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각종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의 콜레라 환자들은 격리 수용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걸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188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해양 검역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레라의 유행은 동아시아 방역 체계를 발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결국은 이 콜레라가 왜 이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유행하게 됐을까 보면은 결국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 자본주의 확대와 관련이 있고 지금까지의 전염병이라는 것이 주로 중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러한 일방으로 흘러갔던 전파 경로였다면은 이 콜레라는 역으로 일본에서부터 조선으로 왔다가 청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전파 경로를 보여주는 역병이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식민지 시기에 굉장히 이게 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식민지 시기에 이제 콜레라 사망자를 보면은 1916년에 1680명이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는 16,617명이고 1920년에는 24,035명이 보고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이제 숫자가 적지만은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였던 그러한 시장통에 많이 모였던 그런 사건에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더욱더 아주 극렬하게 유행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근대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은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본도 꾸준히 콜레라가 식민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국주의 위생 의료 체계의 한계를 보였던 그러한 대표적인 질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콜레라 유행 시에 각지에 자국의 위생국 방역관을 파견을 해서 거의 이제 위생 경찰이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칼을 찬 경찰이 이 위생을 담당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그러한 행태를 콜레라 방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은 싱가포르에 또 자국의 전염병 정보국을 설치해가지고 이 콜레라 전염병의 정보를 독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지도는 오늘날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러한 분포도인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